나는 고통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피 냄새, 흙먼지, 그리고 심장을 찢는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의 28해는 한 조각의 텅 빈 꿈처럼 허무하게 끝나 있었다. 약해진 기맥, 끊어진 다리, 그리고 영혼을 잠식하는 우울증. 이 모든 것은 나를 파멸의 나락으로 이끌었다. 마지막 순간 나를 안아주던 이 익숙한 체형이 느껴졌다. 지훈아. 그의 손을 잡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가 약속했던 100년은커녕 사흘도 버티지 못하고 나는 그를 속였다. 그는 죽음 앞에서 내 손을 잡고 100년 후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했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없으면 내게는 죽음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28의 내가 아니었다. 사방에서 시끄러운 환호성이 총성처럼 터져나왔다. 고백해, 고백해. 낯선 교복, 손에 들린 화려한 꽃다발. 나는 지금 18살이 서연이었다. 이곳은 명문 무학원 위 졸업을 앞둔 재능경합 무대였다. 주변의 모든 것이 어지러웠지만 나의 첫 시선은 어두운 구석에 홀로 서 있는 금발머리 소년에게 향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그는 고요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나를 스쳤고 애틋하면서도 다정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지훈아.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막 입을 열려는 순간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이렇게 이목을 끄니 그리도 즐겁더냐. 그 순간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이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현우의 눈썹은 살짝 찌푸려져 있었고 표정은 옅었다. 활기 넘치던 경합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분해졌다. 옆에 서 있던 수진이 어색함을 깨뜨리며 현우에게 다음 묵묵연비상 수상연설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이 일 끝나고 갈게. 수진아. 수진은 현우처럼 명문 무림세가 위수재였다. 사람들은 그들이 천생연분이며 무림의 신성이라고 입을 모았다. 저는 머릿속에 온통 사사로운 감정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때 현우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감탄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도 사사로운 감정만 가득한 여인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해 나는 그런 여인이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그만이 가득했다. 심지어 그의 생일에 고백하면 그가 나를 당황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까지 품었다. 나중에야 나는 그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내가 도의를 이용하여 그를 오가매려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바로 이 순간처럼 그는 내 손에 들린 꽃다발을 받으며 다소 참을성 없게 말했다. 수련할 시간이나 있다면 진경이나 더 읽어라. 매일 연애 같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멈춰 섰다. 주변의 무학원 학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것 봐, 서연이 또 거절당했어. 현우 선배를 몇 년이나 쫓아다녔는데 결국 꽃은 웃음거리가 되었네. 아, 나는 심지어 그녀 대신 창피해 죽겠네. 치욕감에 나는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울었다. 하지만 이 순간 내 눈에는 저 구석에 서 있는 금발머리의 남자만이 보였다. 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나를 그렇게 보던 현우는 눈썹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너는 왜 그리도 우는 것을 좋아하니? 나는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계속 잔소리를 할 뿐만 아니라 내 시야를 가린다고 불평까지 했다. 나는 현우를 힘껏 밀쳐내고 한때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곧장 달려갔다. 지훈아, 난구님, 살아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흐흐흐. 따뜻한 품과 익숙한 햇살 향기. 나는 그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내 품에 안긴 지훈은 몸이 굳어버렸다. 아니, 당신은 내가 아니야.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야? 그의 얼굴은 귀까지 새빨개졌고 뒤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아, 누구를 난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똑같은 수법을 도대체 몇 번이나 더 쓸 것이냐? 맞는 말이었다. 전생에 현우를 질투하게 만들려고 나는 수진이나 다른 학우들에게 친밀하게 행동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는 질투했지만 이내 무심하게 나를 몇 마디 달래주곤 했다. 다만 이번에는 대상이 그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 즉 보잘것없는 수련생이었다. 나는 지훈을 꽉 껴안고 더욱 서럽게 울었다. 흐흐, 난구님, 당신 정말 살아있구나.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전생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던 곳에 상처가 있는지 급히 확인했다. 이봐, 당신 뭐 하는 거야? 옷 벗어봐. 잠깐만 볼게. 그의 얼굴은 즉시 새빨개졌다. 나는 점잖은 무인이야. 그렇게 하지 마. 나는 더 크게 울었다. 흐흐흐. 난구님, 나 봐야 해. 제발 잠깐만 보게 해줘. 그는 당황해서 두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했다. 알았어. 아무도 없을 때 봐도 돼? 이 장면을 본 현우의 눈에는 역겨움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아, 사람들 앞에서 이리도 창피하지도 않니? 이번엔 더 이상 널 달래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가버렸고 주변의 하구들도 조용히 해산했다.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쾌함이 담겨 있었다. 이봐, 아가씨. 공연 끝났는데도 안 놓아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꽉 껴안았고 흐느끼며 울었다. 안 놓을 거야. 평생 안 놓을 거야. 18의 서연은 기맥이 다치지 않았고 영혼을 잠식하는 우울도 없었다. 18의 지우는 그녀 때문에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린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아직 제자리에 있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갈까요? 응. 그는 나를 안고 경합장 밖으로 나섰다. 밖으로 나서자마자 훈육 사부 위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지훈, 채술 훈련 안 하고 뭐 하는 것이냐? 게다가 하구와 무슨 저속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게냐? 나는 여전히 그를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우는 얼굴이 굳어져서 설명하려고 애썼다. 사부님, 하구가 발을 비어서 제가 양호실로 데려다주는 중입니다. 훈육 사부의 목소리는 더욱 엄격해졌다. 이 녀석, 그래도 좀 인간미가 있군. 정말이지? 전생에도 지우는 그랬었다. 그는 내가 기맥이 손상되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나를 안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치유를 도왔고 재활 수련 내내 끈기 있게 동행해 주었다. 사람들이 멀리 떠나자 그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봐, 아가씨. 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는 여전히 그의 팔을 놓지 않았다. 지훈아. 그는 내 말을 듣고 몸을 움찔하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나를 난구님이라고 부르지 마. 내가 누군데 내 난군이야? 당신은 내 난군이잖아. 내 사랑하는 난군님.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좋아해. 아가씨, 어제 내 심서를 던져버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니? 나는 즉시 몸이 굳어버렸다. 정말이지 너무 부적절한 타이밍이었다. 지우는 나에게 마음을 담은 서신을 보냈지만 그때 나는 차갑게 그 서신을 발로 짓밟았다. 심지어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머리가 조금도 없는 채술만 쓸 줄 아는 당신 같은 무인은 제일 싫어. 생각해보니 나 자신도 그저 유연한 몸을 가진 유영무, 수련생일 뿐 머리가 남들보다 나을 것도 없었다. 사실 나는 지훈을 그렇게까지 싫어한 것은 아니었다. 현우가 그를 싫어했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그를 싫어하게 된 것이었다. 현우는 모든 수련 부족한 어리석은 자들을 싫어했고 특히 지훈처럼 공부 못하면서 무학원을 활보하는 채술부, 타입은 더 싫어했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진심인 척 설명했다. 그건 말이야. 어제는 사실 당신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지훈아, 이제부터 나는 당신만 좋아할 거야. 나를 더 이상 난구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을까? 안 돼.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포기했다. 됐어.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내가 그를 곰처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이봐, 서연아. 너는 사람이지 곰이 아니잖아. 내 몸에서 좀 내려올 수 없을까? 하지만 당신을 좀 더 오래 안고 싶어. 사랑하는 난구님. 그의 목을 대가 움직였고 두 귀는 빨갛게 물들었다. 18살이 지우는 정말이지 사랑스러우면서도 엉뚱하게 멋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나를 안고 그의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골목 어귀에 앉아 매일 사람들에게 신비한 점을 봐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애가 이상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눈이 이렇게 빨간 걸 보니 뭔가 정령에 씌인 게 분명하군. 허나 나쁜 기운은 아니로다. 그는 말하면서 노란 종이에 정화부적을 그려 나에게 건네주었다.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재앙을 피하고 심신이 평안할 게다. 지우는 나를 문 밖에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잠깐만 기다려. 따라오지 마.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몰래 문 밖까지 따라갔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할아버지,
그녀가 영원히 이런 상태로 있게 할 수 있는 수호부적은 없나요? 나는 속으로 몰래 기뻐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나 때문에 사랑에 빠졌구나. 지훈아, 이번 생에는 내가 당신에게 달려갈게. 나는 현우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두무림세가는 대대로 인연이 있어 어릴 적부터 약혼이 정해져 있었다. 내가 10살 때 부모님은 기운 폭주, 사고로 돌아가셨다. 현우는 내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서연아, 너에게는 아직 내가 있어.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나는 현우의 집으로 옮겨갔고 그의 부모님은 나를 아주 잘 대해주셨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유영무를 배웠는데 그의 어머니는 나에게 가장 훌륭한 사부님들을 모셔다 주셨다. 내 옷들은 모두 현우의 아버지가 사주신 아름다운 옷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대해줘도 나는 그들의 친혈육이 아니었다. 그들은 원래 나를 무림동맹의 연결고리이자 가문이 도구로 여겼다. 내가 기맥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무예를 익힐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그런 도구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우리는 항상 너를 친딸처럼 여겼단다. 현우도 너를 친여동생처럼 생각할 뿐이야. 걱정 마렴. 우리는 반드시 너에게 좋은 혼처를 찾아줄 거다. 식탁에서 현우의 부모님은 나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내 수련에 대해 물었다. 전생에 그들의 말을 떠올리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나는 밥그릇과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어르신, 저는 무학원 기숙사에 머물고 싶어요. 그러면 수련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어르신도 제가 유영무 외에는 재능이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들은 약간 놀랐다. 무학원 기숙사 환경이 그렇게 안 좋은데 네가 어떻게 지낼 수 있겠니? 서연아, 현우가 뛰어난 수재이니 네가 너무 애쓸 필요 없다. 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현우 오빠는 요즘 신법, 수련 때문에 바쁘니 제가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너희 둘 싸웠니?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오빠는 저를 아주 잘 대해줘요. 저도 항상 오빠를 친오빠처럼 생각해요. 미래에는 오빠가 반드시 오빠만큼 훌륭한 여인을 만나서 어르신의 며느리가 될 거예요. 현우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나를 한번 바라보았다. 나는 식사할 기분이 아니어서 즉시 일어나 침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있어도 전생에 익숙한 불면의 밤들이 다시 밀려왔다. 그때 나의 우울증은 매우 심각했고 매일 청심단 같은 약에 의존해야만 잠들 수 있었다. 지훈의 곁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서서히 치유되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불편함을 느낀다. 나는 단호하게 일어나 거실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곳에서 현우를 만났다. 현우 오빠. 오늘 제가 밥을 거의 먹지 못했죠. 그는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산약 연계탕 한 그릇을 들고 오아 내 앞에 놓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네가 고3인데도 수련에 집중하지 못해서 오빠가 걱정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손을 뻗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됐어. 화내지 마, 울지 마. 이 바보 같은 녀석. 그는 항상 그랬다. 내가 서럽다고 느낄 때면 그는 부드러운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나는 정말 바보 같았다. 몇 번이고 그를 기다리며 그가 나를 좋아한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가 나를 부드럽게 대하고 작은 일들을 마치 아주 관심 있는 것처럼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여전히 침묵하자 그는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애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 나중에 우리 아이가 너처럼 바보 같을까? 전생에도 그는 이 말을 했었다. 그때 나는 깊이 감동했고 그가 우리 미래를 꿈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것은 그와 수진이 상을 받은 후에 고정된 대사일 뿐이었다. 어떤 사부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이 나중에 함께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분명 아주 똑똑할 거예요. 그는 나에게 청혼하거나 나와 아이를 가질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는 단지 내가 곁에 있으면 다음 세대에 연근의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했을 뿐이었다. 걱정 마세요. 나중에는 우리는 아이를 갖지 않을 거예요. 현우는 한숨을 쉬며 눈썹을 찌푸렸다. 서연아, 나도 매우 바빠서 내 평범한 어리광을 받아줄 시간이 없어. 나중에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현우는 더 이상 나를 달래지 않고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집을 나와 지훈의 집 문 앞으로 곧장 걸어갔고 쿵쿵 문을 두드렸다. 지훈의 부모님은 속세에 응거하셨고 그는 무학원 근처의 작은 수련실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품으로 곧장 달려들었다. 난구님, 나 당신이랑 자고 싶어. 아니, 서연아. 나는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아. 당신 없으면 나 잠 못 자. 나는 그를 꽉 껴안았다. 지치고 어리광 섞인 목소리로. 난구님, 나 정말 잠이 와. 잠. 그렇게 나는 그의 침실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침대에 눕자마자 그는 즉시 거실로 도망치려 했다. 나는 급히 그의 손을 잡고 물었다. 어디가? 소파에서 자는 건 안 돼. 나랑 같이 자야 해. 나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불쌍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내 곁에 없으면 나 잠 못 자. 난구님. 전생의 지훈은 나의 테디베어 같았다. 그가 곁에 있으면 나는 항상 편안하고 안심하며 잠들 수 있었다. 나는 울면서 그에게 매달렸고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고 침대에 똑바로 뻣뻣하게 누우며 말했다. 자려면 자라. 어차피 피해를 보는 건 내가 아니니까. 이봐, 나는 남봉꾼이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은 새빨개졌고 고개를 돌려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누웠다. 나는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그에게 바싹 다가갔다. 뒤에서 그를 팔로 앉아 내 손은 본능적으로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이불을 꽉 잡고 있다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서연아, 지금 어디 만지려고 해? 만져야 안심이 되잖아. 너는 안심이 되겠지. 그럼 나는 어떻고? 그는 자신을 꽉 붙잡고 마치 고지식한 선비 무인처럼 보였다. 가끔은 그가 나 자신을 물인맹에 신고하도록 만들고 싶을 정도였다. 당신은 벌거벗은 채로 내가 안아주는 것을 가장 좋아했잖아. 뭐라고? 내가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자는 걸 좋아했다고? 너랑 같이 있게 된 이후부터잖아. 결혼 후 지훈은 나체 수련을 좋아하게 되었고 심지어 나에게도 함께하자고 강요했다. 그는 그것을 기운 소통이라고 부르며 그래야 편안하게 서로의 내공을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편안하긴 했다. 지훈은 나를 의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한 듯했다. 서연아, 너 혹시 여기에 쉬인 거 아니야? 남자의 정기를 빨아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요녀. 그럼 당신이 나에게 빨아먹히도록 해줄 거야? 그의 얼굴은 즉시 새빨개졌고 나를 진지하게 거절했다. 꿈도 꾸지 마. 내가 말해두는데 나는 정파 무인이야. 절대로 일찍 연애 수련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을 안고 자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난구님. 그의 눈빛에 갈등이 스쳤다. 그럼 그냥 안기만 해도 될까? 어휴, 내가 널 동생으로 생각할게. 나는 525살이 되어야 지훈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누가 알았겠는가? 성인이 되어 낭만적이고 다정다감했던 지훈이 18살 때는 이렇게나 순진했다니 정말 죽도록 사랑스러웠다. 18살, 순수하면서도 활기 넘치는 나이, 순진하고 생기 넘치는 체술부하고 정말이지 누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타입이었다. 정말 참기 힘들었다. 그럼 내가 좀 봐도 될까? 뭘 봐? 그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팔짝 뛰었고 얼굴은 새빨개졌으며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서연아, 너 아직도 여인이니? 젠장,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28 여인에게는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나는 입술을 깨물고 불평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구님,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소용없을 거야. 그는 나를 담요로 김밥처럼 말아버리고 그 옆에 누워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나를 난구님이라고 부르지 마. 알았어, 난구님. 그는 하고 말문이 막혔다. 아니야, 알았어, 지훈하고. 익숙한 향기, 익숙한 심장 박동. 나의 지훈이 돌아왔다. 18의 그를 보며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하고. 저는 제정신이 아니지 않아요. 사실 저는 15년 후 28살이 서연입니다. 그럼 차라리 선녀가 하계로 내려왔다고 하지 그래. 진짜예요. 저는 정말 15년 후에서 왔어요. 그래. 네가
청계에서 왔다고 해도 믿어줄게. 안 믿지? 그럼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아래에 점이 하나 있어. 그는 갑자기 움찔하더니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젠장. 서연아, 그걸 언제 봤어? 7년 후에요. 그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다. 당신 정말 15년 후에서 온 거야? 그럼 15년 후에 내가 무림맹주가 될까? 물론이죠. 20살의 당신은 수영무술로 세계 무공 챔피언이 되었어요. 당신은 전 세계 앞에서 나에게 입맞췄어요. 그의 눈은 빛났고 이어서 물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있어?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가 각자의 무도에서 정점에 도달한 후 당신은 28살에 은거를 선언했어요. 저는 무대에서 선문강단으로 옮겨갔고 그 해에 우리는 아이를 가졌어요. 나는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르는 씁쓸함을 애써 억눌렀다. 사실 그가 세계 챔피언이 된 해에 그는 나에게 청혼하지 않았다. 나의 삶은 혼란과 모호함 속에서 흘러갔고 별다를 것 없었다. 25살이 서연은 지훈에 의해 깊은 나락에서 구해졌지만 그녀는 그를 자신과 함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내려갔다. 다행히 18살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바꿀 시간이 아직 충분했다. 이 잠은 정말 상쾌했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다. 내가 잠에서 깨자 지훈은 이미 일찍부터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었다. 그는 7, 8살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수련해왔고 매일매일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시험했다. 이러한 고통은 밤샘 내공, 수련의 고됨과 비교해도 정말 따라잡기 힘들었다. 내가 무학원 교실에 도착했을 때 마침 훈육 사부님을 만났다. 아주 잘 됐구나. 서연아, 졸업, 무예경합이 다가오는데 공연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니? 나는 잠시 멈칫했고 반응할 틈도 없이 친구 윤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부님, 서연이가 정말 멋지게 유영무를 쳐요. 우리 반 기회대전 1번 공연 안무 효과가 아주 좋아요. 게다가 현호 선배의 현금 독주까지 더해지면 관객들은 분명 감탄할 거예요. 우리 반이 꼭 우승을 차지할 겁니다. 좋아, 그럼 계속 연습하렴. 그제야 나는 졸업, 무예경합이 임박했다는 것을 비로소 기억해냈다. 반 전체 학우들이 단체, 유영무, 공연을 할 예정이었다. 훈육 사부님은 이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겼고 반 전체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말했다. 그래서 모두 무예 연습실로 가서 연습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모든 여학우들이 주는 유영무였다. 현우는 현금을 연주하고 무대 뒤에서 청심곡 코러스를 맡을 예정이었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현금을 아주 잘 쳤고 청심곡 실력도 훌륭했다. 나는 우리 반이 이 영예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랐기에 그에게 오랫동안 간청해야 했고 결국 그는 동의했다. 다만 이때 연습실에 수진이 또 늦게 도착했다. 어떤 학우가 참지 못하고 비꼬는 말을 던졌다. 수진하고 매번 반 전체를 기다리게 하는군. 좀 이기적이지 않게 단체를 생각할 수는 없어. 수진은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방금 원장 사부님 2절을 부르셨어요. 원장 사부님은 저와 현우 선배에게 졸업, 무림 영웅 대표 연설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이 잠은 정말 상쾌했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다. 내가 잠에서 깨자 지우는 이미 일찍부터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었다. 그는 7, 8살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수련해왔고 매일매일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시험했다. 이러한 고통은 밤샘 내공, 수련의 고됨과 비교해도 정말 따라잡기 힘들었다. 내가 무학원 교실에 도착했을 때 마침 훈육 사부님을 만났다. 아주 잘 됐구나. 서연아, 졸업, 무예경합이 다가오는데 공연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니? 나는 잠시 멈칫했고 반응할 틈도 없이 친구 윤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부님, 서연이가 정말 멋지게 유영무를 쳐요. 우리 반 기회대전 1번 공연 안무 효과가 아주 좋아요. 게다가 현호 선배의 현금 독주까지 더해지면 관객들은 분명 감탄할 거예요. 우리 반이 꼭 우승을 차지할 겁니다. 좋아,
그럼 계속 연습하렴. 그제야 나는 졸업, 무예 경합이 임박했다는 것을 비로소 기억해냈다. 반 전체 학우들이 단체, 유영무, 공연을 할 예정이었다. 훈육 사부님은 이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겼고 반 전체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말했다. 그래서 모두 무예 연습실로 가서 연습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모든 여학우들이 주는 유영무였다. 현우는 현금을 연주하고 무대 뒤에서 청심곡 코러스를 맡을 예정이었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현금을 아주 잘 쳤고 청심곡 실력도 훌륭했다. 나는 우리 반이 이 영예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랐기에 그에게 오랫동안 간청해야 했고 결국 그는 동의했다. 다만 이때 연습실에 수진이 또 늦게 도착했다. 어떤 학우가 참지 못하고 비꼬는 말을 던졌다. 수진하고 매번 반 전체를 기다리게 하는군. 좀 이기적이지 않게 단체를 생각할 수는 없어. 수진은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방금 원장 사부님 2절을 부르셨어요. 원장 사부님은 저와 현우 선배에게 졸업, 무림 영웅 대표 연설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우월감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옆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무슨 변명이야. 수진이 그룹에 합류하자 나는 이전의 연습을 계속했다. 좋아. 어제 동작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 후에 현우 선배의 현금 반주에 맞춰 한번 해볼게. 모두들 꽤 잘했지만 수진만 여전히 리듬을 따라잡지 못했다. 이때 불만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봐, 수진, 너 왜 그래? 어제도 이 동작을 못 익혀서 집에 가서 더 연습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못 따라오잖아. 맞아, 반 전체를 계속 지연시키지 말아줄 수 없어? 명문세가 수재는 뭐든지 빨리 배운다며. 이렇게 간단한 동작도 못하는 거야? 학우들은 계속 불평했다. 수진은 약간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이건 그냥 졸업, 무예 경합 작은 공연일 뿐이야. 왜 나의 내공 수련 시간을 빼앗아야 하는 거지? 그녀는 멈췄다가 강조하며 말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너희들의 무공, 성적이나 먼저 돌이켜봐. 여기서 이렇게 젊음을 낭비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이런 춤이 무슨 의미가 있어? 너희 선문입문, 점수에 도움이 되니? 내 안의 분노가 즉시 치솟았다. 수진, 너는 분명히 늦게 왔고 동작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잖아. 왜 남 탓을 하는 거야? 그녀는 갑자기 차갑게 말했다. 서연아, 너는 분명히 돋보이고 싶어서 남들을 끌어들여 배경으로 만들려는 거잖아. 누군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체 영예인데 왜 서연이가 돋보이고 싶어하는 걸로 변질되는 거야? 그녀는 유영무, 전공하고야. 그녀가 돋보이게 하지 않으면 너처럼 기운, 스텝을 틀리는 사람이 춤추게 해야 한단 말이야. 이 말에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경멸 가득한 말을 내뱉었다. 나는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정말 따분해. 이 한마디는 모든 사람을 모욕했다. 사실 수지는 원래 반 학우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녀는 한때 나는 여학우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여학우들은 속셈이 너무 많아. 나는 걔네들이랑 달라. 라고 거만하게 선언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정말이지 우리와 달랐다. 반 전체가 헛된 무협소설을 읽을 때 그녀는 고대 선문비서를 외우고 있었다. 사부님이 그녀에게 진법, 해결 방법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복잡한 공식들을 나열했다. 그리고 강조했다. 이것은 선계, 위적분 공식이라 선문에 가서야 배우는 거예요. 아마 현우 선배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반 학우들이 그녀가 너무 유세 부린다고 느꼈지만 현우는 그녀를 지음으로 여겼다. 심지어 현우는 내가 집단으로 수진을 괴롭히는 것을 주도했다고 생각했다. 현우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자 그녀는 그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됐어. 어리석은 자들과 논쟁할 가치도 없어. 이는 현우가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현우와 같은 진정한 수재 무인들은 자신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여인을 좋아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수련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나는 그저 단순한 문외, 예술계 수련생일 뿐이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손뼉을 치며 옅게 웃었다. 그렇다면 수진, 너는 더 이상 춤출 필요 없어.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나는 비웃음을 지었다.
어차피 네가 춤추는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러웠거든. 연습실 전체에 다시 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지는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옆에서 현우는 더 이상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다. 서연아, 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다시 입술을 비틀어 웃었다. 어때? 듣기 싫지? 전에 내가 기맥이 다쳤을 때 그녀는 바로 이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서연아, 네가 걷는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러워. 나는 그저 그녀를 따라했을 뿐인데 그녀는 기맥이 다치지 않았잖아. 현우의 눈에 분노와 짜증이 스쳤다. 너희들은 수진을 언제까지 괴롭힐 거야? 그는 그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선언했다.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녀가 공연을 그만두면 나도 그만둘 것이다. 수지는 감동하여 눈이 충혈되었다. 현우 선배, 나는 옅게 웃으며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럼 아주 잘 됐네. 전생의 수지는 내가 돋보이는 것을 원치 않아서 공연 중에 현우의 발밑에서 넘어졌다. 현우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음악은 갑자기 멈췄다. 모든 것이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하구들은 당황하여 리듬을 찾지 못했고 동작들은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현우가 수진을 구한 본능적인 행동은 모두에게 칭찬받았다. 그들 둘은 원래 무공도 뛰어났고 사부님들에게도 아주 총애받았다. 사부님들은 우정이 최고이고 경쟁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현우의 행동을 모두가 본받아야 할 무인의 모범이라고 칭찬했다. 심지어 그들은 특별상까지 받았다. 시상식 때 수지는 나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 사진 좀 찍어줄래? 강당 전체가 그들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냈고 수진과 현우는 밝게 웃었다. 반이 다른 여하구들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현우와 수진이 공연에서 빠지자 반 전체는 청심곡, 파트가 없어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젠장, 그들 없이 누가 현금을 연주하고 청심곡을 부른단 말이야. 누군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대신할 사람이 있어. 내가 기맥이 다치고 심신이 고통스러울 때 지우는 종종 나를 안고 귀에 선율공을 불러주곤 했다. 그의 선율공은 정말 좋았다. 나중에 내 다리가 회복되었을 때 그가 바로 내가 열정을 되찾고 무대로 돌아가도록 격려해준 사람이었다. 나는 춤을 췄고 그는 곁에서 현금을 연주해 주었다. 망설이지 않고 나는 음성 전송 부적을 꺼내 지훈에게 연락했다. 지훈하고 우리 공연에 당신이 와서 현금 반주와 메인 선율공을 해줘야 해. 그는 생각할 틈도 없이 소리쳤다. 나는 못해. 나는 즉시 필살기를 사용했다. 난군님, 애교 가득 빨리 와줘. 그러자 그는 젠장, 내가 지금 바로 갈게. 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반응을 보니 정말 파블로프의 개와 다를 바 없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지훈은 빛의 속도로 달려왔다. 그 반응을 보니 정말 파블로프의 개와 다를 바 없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지훈은 빛의 속도로 달려왔다. 현우와 수지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며 믿을 수 없어 했다. 지훈이 어떻게 그들을 대신해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현우는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채술만 쓰는 놈이 뭘 안다고 현금을 연주하고 선율공을 부르겠어? 그의 눈에는 채술이나 예술, 모두 무공이 부족한 학생들의 도피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의 말들은 반 전체 학우들의 열정을 꺾지 못했다. 공연이 시작되자 무대는 환하게 빛났고 나는 반 친구들을 이끌고 우아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유영무를 쳤다. 부드러운 현금, 선율과 깊고 따뜻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강당 전체가 열광했고 함성이 터져 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대단해. 우리 반 정말 매혹적이야. 지훈이는 또 무슨 숨겨진 재능이 있는 거야? 채술부장,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그냥 다 보여줘. 공연이 끝나자 지훈은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우쭐함이 있었다. 어때? 내게 창피를 주지 않았지? 그를 바라보니 내 눈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난군님, 당신이 최고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우리의 공연은 엄청난 호평을 받았고 예상대로 우승을 차지했다. 나와 지훈은 대표로 무대에 올라 상을 받게 되었다. 원장 사부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무학원 학우들이 이렇게 재능 있을 줄은 몰랐군. 지난 몇 년간 무학원은
내공, 성적이 우수한 학우들을 대표 연설자로 선정했지만 도덕, 지혜, 체력, 신미성을 두루 갖춘 전면적인 발전이야말로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저는 미래의 우리 학우들이 모든 분야에서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럼 두 학우, 서연이와 지훈이가 우수 학우들을 대표해서 연설해주렴. 우리는 뜻밖의 제안에 당황했고 나의 시선은 무대 아래를 스쳤다. 수지는 준비된 연설문을 꽉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현우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했고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무대에 서서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내 연설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입니다. 제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뛰어난 고전 유영무 위대가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저는 7살 때부터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본 기운, 연습부터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저는 단 한 번도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영무는 저에게 아름다운 동작을 표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강인함, 끈기, 그리고 꿈을 끝까지 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의 꿈은 천하물인맹에 입문하여 천무진경, 위정수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훈이 한 걸음 더 나아오자 그의 훤칠한 키가 더욱 든든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수룡신법을 사랑하는 체술특기생입니다. 8살 때 첫 패배의 기운과 절망부터 시작해서 18살이 되어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유영하는 느낌을 받기까지 매일의 훈련은 제 몸과 위지에 대한 이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실패와 고통, 그리고 의심은 저를 단 한 번도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멈췄고 진지한 표정에는 더 이상 평소의 장난스러움이 없었으며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저의 꿈은 수룡문에 입문하여 수룡검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18살, 아직 미완성된 꿈들이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다. 상을 받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반이 여학우들이 빠르게 몰려와 사진을 찍기 위해 영석거울, 명석경을 꺼냈다. 누군가 제안했다. 누가 우리 단체 사진 좀 찍어줘.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어 수진을 향해 손짓하며 그녀를 불렀다. 수진, 우리 사진 좀 찍어줄래? 어차피 너만 참여 안 했잖아. 수진은 화를 억누르며 억지로 영석거울을 들어 올렸다. 지훈은 빠르게 현우에게 다가가 득에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영석거울을 건넸다. 선배, 저와 제 도려 사진 좀 찍어줄래? 현우는 차가운 얼굴로 영석거울을 받아들었다. 지훈은 그 후 나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어때? 나는 힐끗 보고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괜찮네. 지훈은 전혀 망설임 없이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선배, 다시 한번 부탁할게. 내 도려가 만족하지 않을 거야. 현우는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훈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지훈, 너 도대체 뭐야? 지훈은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서연의 낭군님이지. 뭘 더 바라겠어? 현우는 얼굴이 굳어져 이를 악물고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그저 체술 특기생, 하급 무인일 뿐인데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수룡 검제라니 정말 사흘짜리 꿈이군.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다. 현우, 지난 무공무의 대련에서 내 기억이 맞다면 당신은 무학원 내 25등이었죠? 그리고 지훈이의 최근 수룡 경공 경기 성적은 알아요? 그는 천하물인맹 2위, 연계, 명계, 무술대회 5위였어요. 명백히 당신이야말로 열등한 사람인데. 현우의 얼굴은 극도로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영석거울이 딱 소리를 내며 금이 갔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노려보았다. 지훈은 내 허리를 감싸 안고 현우를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도려의 기분은 좀 나아진 것 같군. 선배도 다음 무공대련에서는 좀 더 분발하시길. 현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이미 학우들의 시선은 모두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 대신 존경과 경외가 가득했다. 그의 부모님은 나를 돈줄이나 무림동맹의 도구로 여겼지만 이제 나는 그들 없어도 나의 무도를 펼치고 나의 낭군님과 함께 새로운 무림 위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나와 지우는 무대 중앙에 서서 하구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영석 거울 속에 담긴 우리의 모습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28에 내가 28에 지훈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대신 18에 우리는 함께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의 기맥은 회복되고 있었고 나의 유영무는 더욱 강해질 것이었다. 지훈은 나의 옆에서 수룡 검제위 길을 걸을 것이며 우리는 함께 무림 위 새로운 전설이 될 것이다. 밤이 깊었다. 무학원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했다. 밤이 깊었다. 무학원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했다. 현우의 집에서 지내던 지난 세월은 마치 족쇄 같았다. 그들이 주는 모든 것은 대가 있는 것이었고 나의 존재는 늘 그들의 계산 안에 있었다. 전생에 다리를 다쳐 유영무를 포기했을 때 그들의 태도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서연아, 네가 더 이상 무용수로 빛날 수 없다면 다른 가문이 훌륭한 자제에게 시집을 보내야지. 그들은 나를 마치 쓸모 없어진 물건처럼 취급했다.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자 나는 몸서리쳤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오가맬 수 없었다. 나는 나만의 길을 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무학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유영무 수련장으로 향했다. 이곳은 오직 소수의 재능 있는 유영무 학우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바닥과 벽면에 새겨진 신비로운 무공진법들이 눈에 들어왔다. 전생에는 이 공간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기맥 손상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결국 좌절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의 기맥은 온전했고 내 안에 내공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나의 유영무를 펼치기 시작했다. 유연하면서도 강인한 몸짓, 물결처럼 흐르는 기운,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발놀림. 내 몸은 마치 물과 하나가 된 듯 자유로웠다. 유영무는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 위 기운을 이해하고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무도였다. 내 안에 에너지가 폭발하며 수련장 전체를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채웠다. 그때 수련장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훈이었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수영 경공 훈련을 마치고 온 듯했다. 내 동작을 넋놓고 바라보던 그의 눈에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서연아, 너의 무도는 정말 아름답고 강하구나.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나의 심장이 다시 따뜻해졌다. 전생의 현우는 나의 유영무를 단순한 예술이라며 깎아내렸었다. 지훈아, 혹시 내 유영무에 맞춰서 선율공을 연주해 줄 수 있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나도 내 유영무와 나의 수룡신법을 함께 연마하고 싶었어. 그는 수련장 한쪽에 놓인 오래된 현금 앞에 앉았다. 그의 손길이 현금 줄에 닿자 맑고 깊은 선율이 울려 퍼졌다. 그의 선율공은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자연의 기운과 소통하는 듯했다. 내 유영무의 흐름에 맞춰 현금 소리가 변했고 그의 수룡신법 이내 내공과 공명했다. 우리는 서로의 무도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다. 음양, 이 조화를 이루는 듯한 완벽한 합이었다. 며칠 후 무학원 게시판에 졸업, 무예 경합의 최종 출전 명단이 공지되었다. 현우와 수진의 이름은 이미 빠져 있었고 대신 우리 반이 유영무 팀의 이름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인 기회 부분에 나의 이름과 지훈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와 있었다. 현우와 수진은 우리가 우승한 것에 대해 채술부의 비겁한 술수라며 비난했고 원장 사부님께 채술부 학우가 현금을 연주하는 것은 무학원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원장 사부님은 이미 우리의 공연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무학원의 진정한 교육은 편협한 시야에 갇히지 않고 모든 재능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지훈 학우의 선율공은 그 어떤 정파 무인의 연주보다도 가 깊었다. 며 그들의 항의를 일축했다. 그러나 현우와 수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졸업무예 경합 당일 우리는 마지막 리허설을 위해 무대 뒤에 모여 있었다. 그때 한 학우가 급하게 달려와 소리쳤다. 서연아, 큰일 났어. 우리 공연에 쓸
기운 증폭 장치가 고장났대. 누가 부순 것 같아. 기운 증폭 장치는 무대 위에서 하구들의 내공을 증폭시켜 유영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장비였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유영무는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누가 이런 짓을. 은지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나는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현우와 수진의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이 한 짓임이 분명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 없이 성공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걱정 마, 얘들아. 나는 말했다. 우리에게는 기운 증폭 장치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 나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눈빛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공연이 시작되었다. 무대 위로 오르자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기운 증폭 장치가 고장났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훈의 현금,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나의 유영무가 시작되었다. 나의 몸은 물처럼 흐르며 기운을 뿜어냈고 지훈은 나의 내공, 흐름에 맞춰 선율공으로 기운을 조절했다. 우리는 서로의 내공을 통해 기운을 증폭시켰다. 외부 장치 따위는 필요 없었다. 우리의 합일무도는 그 어떤 인위적인 장치보다 강력했다. 관객들은 경이로운 광경에 넋을 잃었다. 우리의 유영무와 선율공은 마치 살아있는 수룡과 현천, 선녀가 어우러지는 듯했다. 무대 뒤에서 현우와 수지는 자신들의 계략이 실패한 것을 깨닫고 경악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우리는 무예 경합의 최고 영예인 천하 영웅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하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현우와 수지는 멀찌감치 서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서연아, 난구님. 지훈이 내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줄 시간인가?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구님. 완벽한 마무리가 필요하겠지. 우리는 현우와 수진 앞으로 다가갔다. 현우는 여전히 싸늘한 표정으로 우리를 쏘아보았다. 현우 선배, 수진하고. 우리의 승리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내 눈빛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참지 못하고 비아냥거렸다. 겨우 채술부와 예술무도 따위로 운 좋게 이긴 것에 불과해. 진정한 무림은 그런 허례허식 따위를 인정하지 않아. 현우 또한 말했다. 너희 둘의 무공은 여전히 미숙하다. 겨우 기운 증폭 장치 없이 공연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너희의 진정한 실력이 될 수는 없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현우 선배, 진정한 무림은 눈에 보이는 기운 위 양으로만 판단되지 않아요. 위 깊이와 심법 위 조화, 그리고 영혼의 강인함으로 평가되는 거죠. 지훈이 내 옆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았다. 강렬하고 결의에 찬 무인 위 빛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선배, 기운 증폭 장치가 고장난 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의 내공으로 합일 무도를 펼쳤으니까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 현우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건방진 채술부 주제에. 나는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현우 선배, 전에 당신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돈줄이라느니 가문이 도구라느니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제가 기맥이 손상되어 쓸모 없어진 물건처럼 취급받았던 것도요. 나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당신들의 도구가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의 무도를 걸어갈 것이고 저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난구님과 함께 할 거예요. 현우는 분노에 차서 손을 뻗어 나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한 발 빠르게 움직여 내 앞에 섰다. 그의 몸에서 수룡신법의 강력한 내공이 뿜어져 나왔다. 투명한 물결 기운이 그의 주변을 감쌌고 현우의 손은 그 기운에 부딪혀 튕겨나갔다. 서연의 몸에 손대지 마라.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무학원 사부의 말보다도 강력한 기세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내까짓게 감히 나에게 대항해? 감히 나는 나의
도료를 지키는 것뿐이다. 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허리춤에서 한 자루의 검을 뽑아들었다. 그것은 평범해 보이는 검이었지만 그의 손에 들리자 마치 살아있는 수룡처럼 꿈틀거렸다. 현우 선배, 무공모의 대련 25등의 실력으로는 나의 낭군님에게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는 이미 천하무림맹 2위, 연계무술대회 5위의 실력을 갖춘 진정한 무림영웅이니까요. 나는 현우의 마지막 자존심을 꺾어버렸다. 현우의 얼굴은 창백해지다 못해 푸르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과 오만함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수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현우 뒤에 숨었다. 더 이상 그들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무학원 원장 사부님과 다른 사부님들이 현장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지훈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룡신법 위 기운과 현우의 꺾인 기세를 감지하고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했다. 원장 사부님은 현우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현우하고 너는 이번 일로 묵묵연비상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다. 그리고 무학원 규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 나의 미래를 비추는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무도를 완성하고 지훈과 함께 새로운 무림의 전설을 써나갈 것이다. 나의 28은 고통과 파멸이 아닌 사랑과 영광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지훈은 검을 다시 허리춤에 넣고 나의 손을 꽉 잡았다. 가자, 낭군님. 우리의 무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